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소식 아주 기분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공군이 현존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블락2를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가진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블락2 115발 구매를 요청했으며 미 국무부가 미사일 판매를 승인해서 관련 내용이 의회에 통보되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현지 시각 2일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이 1억 5,810만 달러 규모의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AIM-9X 블락2 미사일 공중전 훈련용 모의탄 50발 등의 판매가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는 물론 F-15K와 KF-16 성능 개량형에도 탑재가 가능한데요.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에는 발사 후 락온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최대 특징인데요. 이 시스템에 따라 AIM-9X는 일단 전투기에 발사된 후에 자체 센서 또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사후의 표적을 지정받을 수 있어서 360도 전방향 어디든지 공격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와 같은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될 경우에 미사일 시커 구동을 위해 무장창을 오랫동안 개방할 필요가 없어서 스텔스 전투기의 생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이 미사일 도입이 될 경우에 우리 전투기들의 공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드와인더,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기에 탑재가 되는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 사이드와인더는 버전에 따라서 그 성능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사이드와인더는 초창기 사이드와인더는 그야말로 공중전 전투를 할 때 적의 꼬리를 잡아야 꼬리에서 나오는 이 배기열을 이제 추적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었고, 사이드와인더 M 버전에 들어가서는 정면에서도 적의 이 꼬리열의 뒤에 방사되는 이 열을 탐지해서 정면에서도 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클랜드 전쟁을 할 때 영국군의 해리어가 아르헨티나군의 슈페르 에땅다르 전투기들에게 공중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리어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전투기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포클랜드 전쟁하기 직전에 미국이 신속하게 이 사이드와인더 M 버전을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M 버전은 정면에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열의 뿌려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락온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아르헨티나 공군의 슈페르 에땅다르는 해리어 전투기 꼬리를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리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L 버전에 와서는 좀 더 그 정면에서 쏠 수 있는 그 확률을 좀 더 강한 센서로 더 정면에서 잘 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러다가 이제는 X 버전이 나왔는데, X 버전은 뒤로도 날아가요. 뒤로도. 그래서 뒤에 내가 꼬리가 잡혀도 그냥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이래가지고 이 헬멧에 조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요. 이 조종사의 시야하고 이 초점하고 딱 맞으면 그냥 바로 보다가 적의 전투기를 딱 쳐다보고 딱 눌러버리면 그냥 그쪽으로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드와인더 9X 블락2에 가서는 360도 전방향 공격이 됩니다. 그런데 360도는 조종사 눈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쏩니다. 쏘는데 쏘아서 대충 저기 좀 날아가 하고 보내가지고 나중에 비행기를 좀 틀어가지고 뒤로 봐서 맞추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미사일이 스스로 날아가서 뒤에 이제 적이라고 판단되는 전투기의 열을 탐지해서 날아가서 때리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 사이드와인더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열추적하는 시커인데요. 이게 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추적하는 시커가 적의 열원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탐지가 딱 되었을 경우에 이제 여기서 갸르릉 갸르릉 소리가 나요. 이 갸르릉 갸르릉 소리가 마치 방울뱀의 꼬리 흔드는 소리와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사일 이름을 사이드와인더, 즉 방울뱀이라고 붙였는데, 이 갸르릉 갸르릉 그러면은 결국 락온을 시켜야만이 갸르릉 갸르릉 해서 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내부 무장창이 있는데, 이 스티커하고 상대하고를 맞추려고 하면 내부 무장창을 열어서 미사일을 끄집어내야
상대하고 시크하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내부 무장창을 여는 순간 스텔스 기어의 스텔스 능력이 상당 부분 훼손돼서 스텔스가 아닌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속하기 위해서 사이드와인더 9X2 버전에 가서는 그냥 내부에서 바로 그냥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쏘고 나서 날아가다가 이제 갸릉갸릉 자기가 맞춰가지고 락온에서 날아가는 이런 사후 발사 후 락온 기능, 이렇게 해서 스텔스 성능을 더욱더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뭐 115발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길 기대하고요. 또 왜냐하면 또 이거는 이제 이 F-35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F-15K, 그리고 또 우리가 KF-16도 성능 개량하고 있죠. 그 KF-16에도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숫자가 좀 들어와서 우리 한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적하고 진짜로 근접전에 붙어서 마구마구 이렇게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냥 피하면서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좀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사거리는 뭐 17km 정도에서 35km까지 이렇게 날아갈 수 있고, 문제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지금 뭐 1억 5,800만 달러에 50발의 훈련용 모의탄 포함해서 115발, 그러면 165발이 되는데, 그러면 이 모의탄은 가격이 당연히 싸겠죠. 그러면 한 발에 아마도 100만 달러가 훨씬 넘는 그런 가격이 될 텐데, 가격이 참 너무 비싸다는 게 흠이지만 그래도 우리 조종사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니까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공군이 AN2 수송기를 무인기로 개조해서 정찰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공군도 이 기종을 대량으로 쓰고 있는데요.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지역인 라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여러 대의 AN2 무인기가 격추되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현역 및 예비군용으로 대량 보관 중인 AN2 수송기 일부를 개조해서 무인기로 만들었으며, 이들 무인기에 정찰용 장비를 달아 아르메니아군 방공부대 위치를 찾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2는 조종 계통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간단한 개조 작업만 거치면 얼마든지 무인기로 개조가 가능하며, 아제르바이잔군은 여기에 카메라 등 센서를 달아 아르메니아군 방공 진지 위치를 식별한 뒤에 카미카제식 돌격을 하거나 다른 무인기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동원한 이러한 AN2 무인기를 최소 50대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N2를 무인기로 개조하는 데는 아주 적은 비용과 간단한 장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AN2는 북한도 2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충돌에서의 AN2 무인기 전용 사례를 우리 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2 북한이 250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안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체를 뭐 캔버스 천으로도 감싸져 있고 나무 목재도 이제 일부 동체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능, 그리고 이제 이 보급기다 보니까 아주 저공비행할 수 있는 그런 양력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레이더에 잘 탐지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뭐 2차 대전 때 이전에 만든 그런 비행기지만 여기에 이제 경보병들 태우고 우리 한국의 후방 지역에 와서 공중 낙하해서 이제 테러 행위를 하고 공격 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이 AN2인데, 이게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지금 뭐 일주일 넘게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제르바이잔이 무인기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항공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인기로 개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릅니다만은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가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보면 이 공항에 거의 뭐 50대 이상의 이 AN2기 무인기 개조 버전 AN2기가 이렇게 딱 주기되어 있는데, 이 용도는 뭐냐, 정찰용으로 쓰기도 하고 저공비행을 하고 RCS 즉 뭐 여러 가지 금속재가 좀 적다 보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이 좀 탐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공비행을 해서 들어가다가 적의 레이더 기지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카미가제식으로 박아서 박치기를 해서 적의 레이더를 부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적에게 나의 몸체를 보여주어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게끔 하고, 그러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이미 적의
레이더 기지는 탐지가 된 것이죠.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아 저기 레이더 기지 있구나. 그러면 다른 무인기를 가서 때려버리고 이제 이런 용도로 지금 자기가 진짜 주공이 되어서 때리든지 아니면 자기는 미끼가 되어서 두들겨 맞고 다른 주공이 때리게끔 만드는 미끼 역할을 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야 이거 북한이 이런 식으로 쓰면 참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지금 한 200대에서 250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북한도 개조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쫙 보내가지고 우리의 뭐 방공망 전부 다 혼란하게 만들고 그 방공망을 바로 그냥 박치기를 해서 받아버리든지 그 방공망이 작동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방공망이 작동을 하면 그걸 향해서 이제 포격을 가하든지 이런 용도로 쓰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우리 모쪼록 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이 상황 여기에서 AN2가 이용되고 있는 이 상황 우리 한국 공군 또 한국 합참에서 반드시 지금 봤을 겁니다. 시키지 않으니까 나 안 할래 이러지 말고 정말 이 위험한 거 우리 군사TV 지금 말씀드리니까 담당자 여러분 보고서 작성해서 위에 올려가지고 우리 한국군도 반드시 여기 북한군의 무인기 활용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